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 관련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 환적 수법으로 이게 가능했다. 자, 실장님, 지금 국내에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 달, 9월 달 북한에서 각각 이제 청진하고 원산에서 북한 배 한 3척 그리고 이제 토고 선적이죠.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해서 러시아의 홀룸스크 항으로 이게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룸스크 항에서 다시 이제 우리 작년 10월 2일 날 하고 10월 11일 날 각각 인천을 하고 포항으로 올 때는 이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선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됐거든요. 선적이 이제 하나는 파나마 선적이고 하나는 시에라리온인데 이것이 운용사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작년 8, 9월 달에 북한을 출발했던 그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다시 한국에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의 석탄 수출은 작년 8월 5일 날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2371호에 의해서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들어온 것이죠. 8월 달부터 이게 북한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지금 들어왔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뭐 정부의 입장 자체가 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북한의 이 소위 이 화물 바꿔치기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에 인지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미 그 2016년 정도 경에 보면 국내 싱크탱크와 미국의 싱크탱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외교부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소위 화물 바꿔치기 의심에 대한 선박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것도 뽑아가지고 해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이미 그 한 몇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실현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의심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를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현장을 잡거나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공해상에서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뭐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항구 안에 들어가 가서 지금 교체를 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감시 같은 부분들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해당 당국에 통보를 해가지고 해서 제재를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당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대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되려 어떤 대화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런 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난해 10월 달에 석탄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또 우리 그 항구에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안보리 결의안 2371로 작년 8월 5일 날 결의한 것은 석탄 수출만 못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작년 12월 22일 날 통과된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불법 이 환적에 관여한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구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이 포항하고 이 인천에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하고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그 뒤에도 우리 한국에 각각 8차례, 16차례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22일 날 들어왔을 때는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이제 그 전에 불법 환치기, 소위 말해서 환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실상
유엔의 제재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네.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떤 그 대응이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북 제재 문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간표를 접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 관련해서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좀 상당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6월에 그 싱가포르 회담 할 때 당장 얘기한 게 당장 무언가 합의가 나올 것 같은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고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는 공동 성명 수준의 것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폼페오가 갔었죠. 북한을 갔는데 되려 나오면서 북한 쪽에서는 외무성 쪽에서는 깡패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지금 북한과의 이게 대화가 쉽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방향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이게 비핵화가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장성급 회담 얘기가 되면서 이 유해 반환 문제가 갑자기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전형적인 그런 이 대화의 방향들, 주도권들을 가져오고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트럼프 행정부가 좀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 지금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카드를 내놨을 때는 거기에 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동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없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지만은 북한이 그 이후에 소위 반대급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됐던 그 미군 유해 반환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질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 트럼프 쪽 행정부의 뭔가 좀 전략이 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보면은 이 소위 한반도를 담당하는 이 미 국무부 데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북한의 어떤 이런 전략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제가 뭐 한 4월에 좀 개인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좀 그런 좀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 해석과도 좀 통하는 질문일 수 있어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거에 북한이 보였던 시간 끌기 전략에 미국이 말려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러긴 하지만 미국 의회, 그다음에 미국 여론, 미국의 언론에서 지금 막 끊임없이 이제 이 후속되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처럼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일괄타결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나서 2년 반, 뭐 1년 안에 뭐 얘기하고 있다가 칠면조 얘기를 꺼내더니만 이제는 뭐 시간도 속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결국은 북한하고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북한의 전략에 지금 미국이 오히려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고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으니까요. 예.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가 아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행동, 카드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워킹그룹을 만들어야죠. 빨리 이제 만들어서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핵물질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게 생산 시설과 그다음에 저장 시설 이런 데 대해서 동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핵물질과 핵무기는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동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 워킹 그룹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늘상 그겁니다. 지금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과 다른 것이요. 대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일종의 보면은 여태까지의 중국을 존중하는 그런 전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언제나 강하게 얘기한 것은 양안 문제다. 이것은 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부의 문제다. 간섭하지 마라. 라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역시 전반적으로 중국군의 능력과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힘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미중 간의 이러한 경제 충돌 속에서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긴장 관계가. 역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북한을 비핵화시킨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문제가 만약에 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비핵화조차도 물 건너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문제만큼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